서동구의 넘버스 숫자입니다. 숫자로 시장 확인해 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또 파헤쳐서 들어가는 코너죠. MTNW IM주식연구소 서동구 소장님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대단한 100포인트가 오르는 장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숫자를 보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숫자는 뭔지 확인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 숫자는 보여주십시오. 네, 첫 번째 숫자는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9자를 제시해 드립니다. 지난주 새해 첫 월요일에는 특집 방송으로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파죽지세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좋은 수익 거두시고 올해 정말 대박 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숫자는 다소 좀 고춧가루를 뿌리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시세를 즐길 필요는 있겠지만 조그만 어떤 변화의 흐름은 또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9자라는 숫자는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난 12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 이후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이런 순매수라든가 순매도는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수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는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누적적인 순매도 포지션은 3조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이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에서야 콜옵션 쪽에서도 3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다가 청산을 하면서 소폭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풋옵션의 경우에도 여전히 2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거. 결국 선물 쪽의 순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콜 매수를 매수한다는 것은 상승한다는 측면인데 풋옵션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선물이라든가 풋 양시장에서 모두 하방 쪽으로 하락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그동안 콜 옵션 매수했던 부분들을 청산을 하면서 순매수로 반전됐다라는 게 이번 목요일 날 1월 14일 날 옵션 만기죠. 물론 3월 선물 옵션 만기는 3월 11일로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월 16일 날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16일부터 공매도는 다시 재개될 걸로 확정은 돼 있습니다만 일정상 어떠한 변화의 흐름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외국인들이 이 파생상품 쪽에서는 하락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하락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난 금요일처럼 1조 5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의 해지 전략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추후 계속해서 진단을 하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지만 시장에 이제 좀 누르는 요인 가운데 하나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 이 부분을 수급을 짚어주셨고요. 서동구의 넘버스 두 번째 숫자는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우리가 프로야구라든가 메이저리그 같은 걸 보면은 대투수들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이 숫자 바로 미국의 정가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보다도 우리 시장이 더 환호하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듯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이제 다음 주 1월 20일이면 공식적 취임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막판까지도 결선 투표를 하면서 하원은 이미 민주당이 장악을 했습니다만은 상원 쪽에서 과연 다수당이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조지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차지하게 됐죠. 결국 대통령과 또 하원, 상원 모두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블루 웨이브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면에서는 좀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라는 것은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물론 다소 부정적인 요인도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규제.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부양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들, 이러한 요인들이 2차 전지라든가 5G 쪽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속에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게 되냐, 이런 쪽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현재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블루웨이브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오늘 또 숫자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의 넘버스 세 번째는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도 맞물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4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한다라는 정책 공약이 발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정부에서 그린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 조치까지도 포함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빠르게 전개되지 않겠느냐. 결국 민주당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적인 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화당의 저지를 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는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중국발 과거에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연출됐던 그런 태양광의 새로운 2차 도약기가 연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관심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올해 작년 2019년도죠. 2020년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은 좋지를 못했습니다만은 2021년 올해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모두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대표적인 국내외 그린 뉴딜 정책 수혜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에너지의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지난 작년이었죠. 9월 달에 46,650원 이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큰 음봉을 기록했던 이 자리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추세 라인들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우상향의 이러한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2주 연속 상승 이후에 이번 주에 다소간의 눌림목이 연출이 될 때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다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의 유동성의 힘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자동차, 반도체, 순환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 오늘 OCI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숨고르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뻗어나가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37,000원 라인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면서 지금 전반적인 어떤 실적 호조라든가 멀티플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1차적인 목표가를 52,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새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환경, 친환경 이러면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우건설이 아주 급등을 하면서 그때 액면가 5,000원 정도는 가볍다고 했는데 훨씬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잠깐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우건설 수주 소식들이 계속해서 낭보가 전해지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액면가는 무조건 회복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던 부분들이 12월 중순이었습니다. 한 보름여 만에 한 30-40%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드리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오히려 이제 이탈가는 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
액면가인 5천 원이 훼손된다라면은 뭐 여러분들이 오히려 편하게 이 실현을 나머지 부분도 하셔도 되겠고, 이것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홀딩 내지는 신규 공략도 가능한 시점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6천 원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7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들을 보시면요, 바로 2019년도였었죠. 바로 2018년에 6,200원, 그리고 2019년도에 6,100원, 요 라인들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만, 당시의 거래량을 보시면 크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 이 거래량들을 보시면 이 자리는 쉽게 돌파가 되고 오히려 안착을 해준다. 반면에 이제 7,000원 근처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매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와준다라면은 돌파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다면은 요 정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을 나머지 물량들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이 카톡방에서는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지수는 올라가지만 사실 대형주 쏠림 현상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핵심 주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 그리고 지난주에 내내 무료 카톡방에서 방송 등을 통해서도 2021년도 니프티 50 종목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1969년에서부터 73년까지 미국 시장에서의 바로 이런 니프티 50 장세가 우리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공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되는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넘버스 숫자로 풀어보는 시장 전략 관심 종목 MTNW 아임 주식연구소 서동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